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새해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산교당 제타원 오혜원 교도와 함께합니다. 제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타원님과 함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아버님이신 희산 오철환 종사님의 그 신신 깊은 뜻, 그 뜻을 이어받아서도 교단에서 큰 역할을 하신 얘기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 본공의 활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제타원 오혜원님 가족, 특히 형제분들도 그 아버님의 뜻을 이어서 지금까지 지금 교단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빠가 지금 전북교구 전주교당에 네. 이제 나가는데 그 군산에 계시다가 이제 전주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오빠하고 남동생이 이제 지금 걔는 자꾸 했지만은 남동생이 이제 그때 군산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우리 아버님 열반하시기 사흘 전에 아까 대산종 법사님이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산종 법사님께서 법문도 내려주셨지만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 각별한 교단에 또 큰 역할을 하셔서 딱 사흘 전에 방문을 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을 때 저희는 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가시는구나. 교무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시는가 보다 하고. 종법사님 오신 거 보니까 가시는가 보다. 종법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가실 정도로 정말 참 아끼시는 그런 적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군산교당 교무님 계시는 자리에 우리 오빠하고 동생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우리 오빠 보고 너가 군산교당 교도회장을 하고 우리 동생한테는 경장교당 교도회장을 네가 해라. 근데 우리 동생은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일 때예요. 그런데 교도회장 해라. 우리 오빠는 원불교 교도이긴 했지만 아버지 믿고 그냥 일요일 날 별로 안 나가고 어쩌다 뭐 나 행사교도. 정말 그러고 약국을 하니 바쁘니까 일요일 날 골프 치고 뭐 이런 운동하는 재미로 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교도회장 하라 하니까 놀라셔갖고 큰 숙제를 남겨주셨군요. 그럼 나오면서 막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운동도 다 했다 막 이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 오빠가 정말 아버님 돌아가시고 오롯이 그들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정말 우리 오빠한테 감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끌려가는 심정으로 교당을 맡았죠. 그랬는데 지금 종사위까지 올라가요.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오빠가 올해 작년에 8순 되셨는데 교도회장도 하셨고 물론 근데 이제 종사위까지 올라간 걸 보면서 대를 이어 종사위를 한 교도 집안이 별로 드물다 해가지고 교단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오빠의 아들인 조카 걔도 전주교당에 열심히 나가면서 작년에 법호를 내외가 다 조카 며느리까지 내가 다 법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흐뭇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남동생 경장교당 교도회장을 했다는 그 동생은 경장교당 교도회장을 하다가 사업한다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주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중국 소주에서 어느 날 상해에 교무님이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 여기서 교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현지 법상 이제 저거 하니까 우리 동생 그 공장에 직원으로 그래야 거기 오래 계실 수가 있으니까 직원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동생네 그 회사에서 법회도 보시고 뭐 이렇게 저 애를 쓰다가 동생이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귀국해가지고 얼마 있다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뜻을 받아서 또 동생이 했고 또 여의도 교당에 지금 또 우리 여동생 아까 저기 사진에 나왔던 그 색동저고리 입었던 동생이 여의도 교당에 정말 알뜰한 주문으로서 하죠. 그래갖고 주무하면서 이제
원음 합창단도 하고 여의도 교당 지금 합창단 하면서 예. 음대도 안 나왔는데 걔는 노래를 잘해요. 음악에도 소질이 예, 있으셨네요. 그래서 예. 솔로로 파트를 맡아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군요. 정말 부모님 또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또 그 자녀가 또 뒤를 네, 이어서 네. 3대가 이렇게 계속 네. 꾸준히 교단의 큰 역할, 또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제타원님은 이렇게 대사회 활동을 하면서 원불교를 크게 알리고, 특히 중앙 봉공회 회장을 하면서는 정말 원불교의 봉공이 위상이 또 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 중앙 봉공회 활동, 이 봉공회와 인연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또 맺게 된 거예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노송교당을 이제 그 뭐 열심히 나갔었죠 처음에. 그런데 거기서 봉공 활동을 하긴 했죠. 뭐 바자회 한다고 음식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했지만 그냥 교도니까 하는 걸로 알고 했죠. 아, 그러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말 그 원음 방송 하는 거랑 뭐랑 이런 게 다 이제 봉공 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이것도 봉공이다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봉공회라는 조직에 가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밝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회도 이제 봉공회가 있다가 여성회가 다시 창립, 그 몇 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아니다, 20년 전에 여성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봉공회는 그 당시에 여성회는 젊은 사람들, 봉공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봉공회는 옆에 열심히 일하는 단체, 봉공회는 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 이렇게 이상한 고정관념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봉공회가 이 교단의 주류 역할을 해야 제가들이 제대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공회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의 봉공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봉공회장을 해라. 중앙 봉공회장을 네. 하도록. 예. 그래서 저는 또 아버지한테 배운 게 교단의 어른의 말씀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나중에 잘못 배웠어.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때 그거 잘못 배운 것 같아. 막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그 말씀을 받들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뭐 하라면 해야지요. 뭔지도 모르고 정말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회장이니까 뭐 국회의원 배지 달듯이 그런 자리인 줄 알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섣불리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까지 처음에는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자리로 눌리는 자리는 아니구나. 함께 해야 하는 자리라는 걸 네. 그런 인연으로 들어와서 9년을 버텼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원불교뿐 아니라 정말 대사회적으로도 이 봉사 활동은 큰 가치가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봉사가 갖고 있는 힘, 봉사의 어떤 사회적 가치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봉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요. 이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게 내가 남한테 베푼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니고 배웁니다. 정말 제가 많은 걸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는 교만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암만심이 없다고 뺐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암만심도 있었을 거고 또 나도 모르게 교만도 할 거고 더군다나 사회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지고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자신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적극 권할 수 있고 네. 내가 솔직히 제가 정치를 하라고 적극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네가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으면 해라. 그지? 적극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봉사활동은 적극 권해도 이거는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그런 자부심을 생기게 하는 게 봉사활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으로 갖는 이미지도 대단하지만은 가정적으로도 아이들한테 엄마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야.
그 봉사활동. 그러다 어쩌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이게 명분이 있어요. 우리 네. 엄마 열심히 일하다 노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엄마는 바빠도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명분이 있고. 그래서 명분 있는 활동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네.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공회장을 처음에 맡았을 때요. 그 전임 봉공회장님이 그 웃으시면서 당신은 정말 소타원 김미진 회장님 얼마 전에 국민훈장도 받으셨습니다. 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 뒤를 이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봉공이라면 그분 말씀대로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제가 떡 맞고 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안 자는데도 자는 척했고 살았는데도 죽은 척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죽었는데 살아날 수는 없지만 안 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웃을 정도로 처음에 내가 정말 이게 과연 어려운 자리다 하는 것을 맡아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봉공이라는 것은 발로 해야 하는 게 봉공이지 그냥 뭐 머리로 그리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에도 앞장을 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앞장을 쓴 게 아니라 저절로 앞장이 서졌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경험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앞장이 서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서 원하신 것도 이거였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했던 사람들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쪽에서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원불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4개 동단 중에 제일 꼬마 막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단에서 그래도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이 저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맡은 거 보면 이 교단이 다른 분들은 어떠겠어? 우리 유머에 뭐 대통령이 운전하고 가니까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분이 탄 줄 알았다고 뭐 교통이 그랬다고 하듯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전직 뭐 했다는 사람이 봉사단체를 맡았다. 그러면 다른 거는 얼마나 더 대단한 분들이 맡겠나 하는데 조금 보탬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군요. 이렇게 이웃과 지역사회 봉사 현장에서 또 넓게는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재난 현장에서 활동 펼치면서 뭐 어려움도 참 많았을 거고 또 그때그때 보람도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려움은 말할 것 없죠.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 못 간 데도 있어요. 이제 IT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 강명권 교무님이 이제 가셨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현장에 가면 그 후쿠시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다고 물품을 가지고 가도 안 받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뭐 하여튼 그럴 때는 또 그렇다고 들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럼 이제 거기하고 얘기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예. 저거 해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제 기다렸다 이렇게 드리고 오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면 또 이제 종교가 또 저기 하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엔 선교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우리 원불교의 좋은 점은 우리는 서울역에 지금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있지만 법회 안 봅니다. 네. 왜냐 우리가 물론 교화는 간접 교화지 직접 대놓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분들이 저거에 뭐 자기네가 감명하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진심을 다해서 보여주면 원불교가 좋은 종교구나 하면 이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자 해서 억지로 법회를 안 봅니다. 기도도 안 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기도라도 좀 하시지요 하는데 저 강명권 교무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이분들에게 밥 한 끼를 드리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네. 대개는 우선 그 포교를 더 염두에 두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참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치료를 해주는 그런 그 의사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 또 쉼터 같은 걸 지어주는 거 그런 걸 하고 이렇게 하지 거기서 법회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분들도 부담 없이 좀, 다가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법회로 보여주고 어떤 의식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봉사 현장 본연의 자세 그 자체가 그리고 큰 우리가 울림이 기도하는 아닐까.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기도를 하죠 그냥 이렇게. 근데 네. 그분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신고 모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보고 아 저분들은 진심이다. 네. 뭐 보여주려고 오는 게 아니다. 그거 봉사 활동하면서 제일 저는 원칙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하면 그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더라 하는 게 저는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네. 이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의 모임도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이제 그게 뭐 다 아시다시피 4대 종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저기는 7대 종단이라고 있는데 이제 4대 종단.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 단체가 주로 이제 여기는 물론 재난 현장도 가지만 정부하고 일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뭐 여성 가족부하고 작은 결혼식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일을 하고 또 문화관광부하고 일을 하고 행안부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부처 간에 부서 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4대 종단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무슨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원불교가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종교계가 서로 만나고 화합하는 일이 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봉사 현장에는 누구나 두마음 없이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종교계도 서로 한 마음으로 만나서 봉사하지 않을까 보람도 그만큼 클 것 같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계도 그렇고 이제 아까 잠깐 뭐 여성의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9년 전에 봉공회장이 되고 보니까 이게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단체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걸릴 수가 없었어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경쟁은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은연중에 갈등을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을 하다 보면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경쟁이라는 말을 쓰지? 이게 참 걸렸어요. 근데 제가 뭐 봉공회장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 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우리는 상생관계다. 선의의 경쟁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상생관계다. 그래서 우리 제가단체가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러지 선의의 경쟁이란 말은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한 거고 그런데 종단에서도 이렇고 다른 종단하고의 관계도 우리는 상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네 종교가 잘하냐 내 종교가 다른 거에서는 몰라도 봉사에서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니까 다른 종단에서도 이해를 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봉사의 의미도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봉공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좀 달라지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공은 뭐 우리 원불교 교도면 다 하는 거잖아요. 대산정 목사님께서 봉공 활동이 없는 종교는 빈 껍질이다까지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원불교 하면 봉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봉공회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래서 우리만 봉공을 하는 건 아니죠. 청원에도 봉공을 하는 거고 여성에도 봉공을 하는 거고 우리 일반 교수님들도 다 부화 봉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공이라는 의미가 꼭 몸으로 일하는 것만이 봉공이 아니고
넓은 광의의 봉공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봉공 활동을 하는 거고, 이게 있어. 저는 원불교의 궁극의 목표가 공의를 내세운 봉공인을 키워내는 게 원불교의 목표라고 할 정도로 네. 저는 봉공 활동이 없는 종교는 빈 껍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다면은 몸으로 하는 것만 봉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협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봉공이라는 의미가 정말 광범위하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작년에 40주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봉공의 의미에 재확립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 앞으로 50주년까지 계속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바로 네. 그런 뜻입니다. 네. 봉공의 의미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게 대종사님이 무아봉공을 제창을 하셨을 때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다. 그래서 그 의미를 되찾고, 그래서 그 의미를 크게 펼치신 분이 또 대산종 법사님께서 4대 봉공회를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 뜻을 제대로 우리가 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1년에 한 번씩 네. 그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자. 그래서 지금 공익부에 그 이인광 교무님께서 이제 그 공익부 차장님이 되셨는 것 같은데, 그분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 봉공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교무님이 각 교구에서 원하면 교구 원례회 때나 이럴 때 1년에 한 번 정도 그 어느 네. 교당, 이게 이제 뭐 교당마다, 아니 교구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여러 번이 되겠지만은 강사로 초청을 하면 네. 가서 그 봉공에 대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교구마다, 교당마다 이 봉공회 결성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좀 예. 활동할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예, 예. 그래야 예. 대사회, 대세계로 나가는데 예. 이게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는 거지. 네. 그때 따라서 이렇게 그냥 가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원불교 본연의 봉공하고는 좀 다른 거다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우리 봉공회 본래 취지에 맞게 또 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이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 봉공회 활동이 제타원님의 삶에도 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봉공회 활동이 가져다준 가장 큰 보람,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봉공회라는 것을 하면서 사람을 더 잘 이해를 하게 됐고, 나하고 다른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저 그냥 측은지심만 느꼈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때 오고 싶어 왔겠나. 노숙자들이 밥을 얻어먹고 싶어서 얻어먹겠습니까? 물론 게으른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게을러질 때까지의 생활은 또 처음부터 게으르게 아니란 말이죠.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저기들을 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봉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멀쩡하고만 밥 먹으러 와,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밥 먹으러 여기까지 왔을 때 저 사람이들 오고 싶었겠냐. 그거 용기만 해도 우리는 가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노숙자들 밥 할 때도 줄 때요, 이 사람들이요, 왜 우리를 군기 잡으려고.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네, 네. 막 큰 소리를 쳐요. 네. 불평을 하고. 네. 막 당황해가지고, 아유, 왜 여보가 잘못됐냐고. 막 이러면 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이제, 미안하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설명을 하고, 네. 뭐, 또 어떤 분은 뭐가 음식에 들어갔다고 막, 그래서, 아니, 이거 위에 이렇게 얹어 있는 거는 나르는 과정에서 날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 때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날라온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한번 와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큰 소리 쳤는데 감사하다고 한다고 또 누구 약 올리냐고 막. 아 정말 본의 아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군요. 그러면 예.
저는 아니요, 제 말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제가 이제 뭐 잘못된 건 뭐라고 하셔야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쓸데없이 시비 거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럴 때는 제가 막 가서 눈을 이렇게 뜨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게 왜냐면 당하고만 살아서 자기네들도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치고 싶어. 근데 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해요. 우리한테.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네. 이해도 못했고 저러니까 얻어먹지.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안 해요. 아, 당신도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겠냐. 오죽하면 세상이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런 거지. 그냥 그래, 저 사람 받아주자. 정말 말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받아주자. 그래서 내가 좀 인간개조가 되는 것 같다는. 본공을 해서 예. 제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씩 기질 변화가 되고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참 본공은 제가 잘했다. 네.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그냥 언저리에서 본공 활동을 했던 거에서 중심으로 돌아와서 해보니까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본공 자체도 참 보람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변화하고 예. 더 성숙된 어떤 그런 네, 맞습니다. 인격을 예.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예, 가졌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본공회 얘가 담고 있는 본공이 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법문도 있고 그런데 이 우리 교리 내용 뭐 많겠지만 연결을 좀 시켜 본다면 우리 본공회가 우리 교리와 어떤 또 연관을 갖고 있는지. 저기 아까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인과품 19장 말씀이 저는 네. 정말 본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큰 복을 지닌 사람일수록 그 쓸 때 잘 써야지. 그러니까 예. 지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만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본공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큰 복을 지닌 사람.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그러면서 그러면 속으로 아니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저기에서 겨우 본공 활동 나오는데 무슨 큰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 되기 어려운데 사람 몸을 받았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불법을 듣고 그 복을 지키려고 본공 활동을 하는 거고 그 이상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 궁극의 저기는 다 본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지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서 본공하는 게 복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되지만 복을 짓는 일도 되지만 내가 복을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눠 쓰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여러 법문이 많습니다만은 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네. 그겁니다. 네. 칠대 종단이 함께 모여서 답게 살겠습니다. 네. 이 운동의 공동대표 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좀 잠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답게 살겠습니다는 제일 먼저 그 KCRP 이제 아시잖아요. 종교인 평화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 제가들 이제 종교 수장들이 모여 있지만 제가들이 여성회도 있고 거기가 여성위원회가 있고 뭐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 모인 그 제가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랑 이런 데서 사회운동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자가 아니고 답게 살겠습니다는 답게 살자는 누구한테 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네. 살겠습니다는 나부터 개조를 하자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을 변화시키려고 말고 나부터 변화를 하면 남은 저절로 따라온다. 나부터 몸을 보이자 해서 답게 살겠습니다를 제창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각 종단의 교도 대표들이 모이는데 우리 종단에서 이제 대표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우영부영하다 이제 거기 나가 계시는 교도님들이 이렇게 나가셨다 네. 이래서 제가 이러면 종단의 대표로서의 그 역할이 조금 축소된다.
그리고 거기는 본공회가 참여를 안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KCRP에는 참여 여성회에 여성 분과에 본공회원이 갔는데 어느 날 여성회라는 명칭 때문에 여성회 원불교 여성회가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본공회는 남자들 쪽이나 여자들 쪽이 안 꼈어요. 남자들 쪽에는 청운회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본공회는 근데 교단에서 가장 인원 동원 능력이 많은 데는 본공회라고요. 본공회죠. 예. 근데 본공회 빼고 인원 동원 할 수 있냐? 여기 하려면 저기 하는데 우리 협조 없이 할 수 있겠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문사부에다가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래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답게 살겠습니다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문사부에서 우리 문사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천주교가 발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발만 하나 담궈 놓는 심정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딱 그거 말을 그런 모임이 있다. 제안을 받고 본공회에 또 참여를 해달라고 받았을 때 네.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보내봐라 취지를. 이게 딱 원불교일인 거예요. 네. 대산종목사님 유활운동하고도 너무나 맞는 거고 왜냐면 종교연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대동사님의 개교 표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딱 맞는 이 물질물명 발달 시대에 정신이 자꾸 피폐해져 가지고 사람이 나답게 못 사는 데서 모든 일이 생기는 건데 네. 자기 자리부터 지키고 제대로 살면 이 사회가 어지럽지가 않죠. 근데 그 물질에 끌려가다 보니까 내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교표에 딱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대산종 목사님 그러고 또 우리가 또 4대 단체가 네. 그동안 10년 기도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10년 기도에 쌓은 그 원력을 이 대사회 운동에다가 우리 제과단체들 힘을 합쳐서 네. 하지 않으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딱 원불교일이다. 우리가 먼저 주창을 해도 시원찮은데 네. 남이 해줬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창을 해서 했으면 다른 종단들이 안 따라와요 또. 큰 종단들. 왜냐 꼬마가 떠들었으니까 막내 얘기니까 솔직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단이 저 꼬마들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천주교가 해주니까 불교도 따라오게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조금 애들 문자로 말빨이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천주교가 고맙게 해줬다. 그럼 빨리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적극적으로 발만 하나 담궈 놓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제가 적극 나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불교가 거기서 정말 제일 먼저 원불교 발대식도 하고 다른 종단에 비해서 예. 정말 그래가지고 뭐 경인교구도 발대식하고 전북교구도 하고 뭐 광주교구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리하고 너무 맞아 네.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도라는 게 우리 인도품의 일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라는 것이 도를 행하고 보면 덕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고 은혜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나는 나 부모로서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또 나 자식 도를 행하는 것이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도를 행하는 것이면 다 돌아오는 이치인데 이게 그건데 그래서 닫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7대 종단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원불교의 교리에 딱 맞는 운동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좀 구체화된 어떤 활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천주교 예. 그 신도 대표가 저거를 하시다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부 지원금도 좀 받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각 종단별로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대사회 운동으로 네. 새마을 운동처럼 옛날에 이게 새마을 운동은 못 살던 시절에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잖아요. 지금은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으니까 마음을 잘 써보세요 운동이에요. 이거는. 네. 이 운동이 바로. 그러니까는 옛날은 산마을 운동이지만 이제 새 마음 운동이죠. 말하자면. 도덕 함양 운동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어디 모여서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그냥 그 몇몇 신도들만 자꾸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올부터는 방송에 뭐 또 하고 이제 하자 해서 작년에는 그 올림픽 공원에서 걷기 대회를 7대 종단이 모여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뭐 했었는데 이제 생긴 지 뭐 이제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은
대사회 운동으로 네. 새마음 운동으로 제 전개를 지금 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답게 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연결을 해서 아마 고민도 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우리 원불교는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이요. 아까 인도품 일자에 보면 도라하면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답게라는 말이 담다가 어원이 담다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그 발대식 할 때 이제 가서 그 교도님들한테 제가 축사도 해야 되고 뭐 또 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담다가 어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대종사님을 닮는 게 궁극의 목적 아닙니까? 네. 대종사님을 닮아가고 대종사님을 닮는 게 사언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다 저장을 품어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불교인다운 거죠. 원불교에서는 누구를 뭐 어떻게 해라 보다도 나부터. 네.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도 애가 넷인데요. 전 딸만 넷입니다. 근데 넷인데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봤고 해봤는데 기도의 이력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또 기복신앙으로 빠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의 이력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를 제가 경험을 한 사람인데 기도를 할 때도 뭐 우리 애들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그래도 그냥 콩나물 물 주듯이 이렇게 들은 그래서 그건 아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가 중심을 잃지 않고 제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 우리 집안 모두를 괴롭히게 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우리 애가 첫애니까 제가 기대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잘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네. 근데 3학년 올라가가지고 애가 전교 2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등도 잘한 거죠. 근데 2등으로 떨어지니까 하늘이 노래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항상 1등 했던 그래서 자녀가 2등이 가니까 하늘이 노래지는군요. 진짜 욕심인데 첫애니까. 그렇죠. 근데, 기대를 또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큰애가 욕심이 또 많아요. 지 동생이 공부하면 너는 100점 안 맞고 잠 오냐? 이럴 정도로 애가 욕심이 많은 애예요. 얘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가 2등이 되니까. 네. 그러더니 3등, 4등 이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더군다나 전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거기서는 전교 1등, 2등을 해야 서울대학을 가요. 그 서울대학이 뭐라고 또 쳐대라고. 눈앞에 아찔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 방에 뭐 에어컨도 놔주고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막 애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눈물이 걔 방에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애 걱정은 두 번째고 내가 창피한 거예요. 전주 시내가 좁고 그 약사 사회가 좁고 친구들 제가 태전약국을 했는데 태전약국집 딸은 공부를 잘해. 소문이 쫙 났어. 근데 갑자기 떨어져. 자존심 저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눈물을 흘린 거야. 그때는 왜 그랬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앉아갖고 펑펑 울다가 애를 학교 보내놓고 방에 앉아갖고 울다가 책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날이 D-Day 100일이에요. 네. 시험까지. 뒤통수가 탁 치면서 100일 기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당으로 전화를 했더니 교무님이 그렇지 않아도 회산법사님이 어저께 꿈에 보이던데 먼저 웃으시면서 하여튼 이게 아버지가 또 도우시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이제 당장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도 네. 제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기도가 교무님은 교무님대로 이제 기도문을 썼지만 저는 저기가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애를 채근하거나 나무라지 않게 저를 중심을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애가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는 하지만 애가 꼭 1등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를 잡아주십시오. 저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 중심이 안 흔들게 그랬는데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인가 시험을 봤어요. 네. 애가 1등이 돼. 아, 근데 그러면 아마 기독교에서는 간증한다고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의 유력이라기보다는 애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기도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집에서 4시 반에 나가면서 네. 5시에 기도니까 4시 반에 나가면서 애 방에 애도 깨울 겸 음료수랑 간식을 가지고 방에 갖다 놓고 나가요. 네.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애가 안 일어나. 그래도 깨우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올려놓고 나가요. 근데 나중에 그러는데 어느 날 엄마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구나. 엄마가 나가는 거 원불교 가는 일밖에 없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기도한다 말 안 했어도. 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원래 실력이 있던 애니까 1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유력이라는 게 사은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변화를 시키면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유력이 생긴다. 네. 그래서 우리 딸이 감동을 지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기복신앙으로 막 이렇게 했으면 그게 애한테도 내가 너한테 너 때문에 기도하는데 뭐 아마 이랬을 거예요. 더 근데 부담을 줬겠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놓고 저 깨우지도 않고 나가니까 그리고 엄마가 지가 일어나서 이제 미안하니까 일어나서 공부하다 보면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아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 같은 시간이거든. 예. 그러면 이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념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기질 변화를 시키려고 하거나 누구를 강제로 뭘 시키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더라. 나부터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종단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종단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 종단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종단도 같이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네. 뭔가 교단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나를 일단 내려놓자. 내가 중심을 잃지 않자. 그 신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네.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것들이 드네요. 아버지한테 은연중에 왜냐하면 네. 옛날에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가 막 팔남매나 되니까 그때는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어떤 선물 들어와요. 맛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 하나씩 먹으라고 오늘 2개 먹고 싶은데 하나씩 먹으라고 그럼 엄마는 하나씩만 먹으라고 해요. 그럼 아버지는 저기 많으니까 먹어라. 많으니까 먹어라. 그럼 갑자기 먹기 싫어져 버려요. 많으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저거 다 과자다. 시커 먹어라. 그럼 갑자기 먹기 싫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절대 하지 마라 안 하셨어요. 우리 유명한 얘기가 우리 동생이 죽은 동생이 드럼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이게 아버지가 그래 사자. 너는 드럼 사고 나는 나팔 사고 니네 엄마는 이거 깽가리 사고 해갖고 우리 집 가족 이거 하나 만들자. 동생이 더 이상 말고 더 이상. 아빠는 나팔 부르고 막 이러셨어요. 우리 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우리가 머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은연중에 제가 배웠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버지 전법이었구나. 내가 배웠구나. 항상 여유 있게 잘 슬기롭게 그것들을 대처해 나가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살고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답게 살겠습니다. 이 캠페인, 이 운동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중심을 잃지 않고 할 것인가부터 먼저 좀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타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냥 중앙부원 앞으로 했습니다. 뭐 중앙본공회에서는 이제 활동을 좀 놓게 됐지만 뭐 그 외에 또 본공회 또 명예회장으로 또 꾸준히 또 역할을 하실 거고요. 또 사회적인 활동 명예는 그냥 명예일 뿐입니다. 이어질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또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물러날 땐 조용히 물러나야지 뭘 준비하고 뭐 합니까? 근데 저는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회장을 10년 이상 하면 안 된다. 어떤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직책이란 장자리는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꼭 장을 했다고 해서 뭐 그 일을 하는 거고, 장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공의 일은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도와줄 거고, 네. 또 대외적으로 제가 필요한 때가 있다고 하면, 요청이 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또 후임 회장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후임 회장이 이 부분은 좀 도와달라 하면 그 부분은 도와주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 봉공인으로 예. 삶을 살고 제 시간도 좀 만들고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조금 좀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눌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로 우리 교도님들이 많으시겠고, 또 교도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를 뭐 말을 이 말 저 말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곤경에 당할 때도 있고, 또 쉽게 결정을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그냥 교전을 아무 생각 없이 펼치면 그 읽다 보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운셀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운셀러의 역할은 들어주는 거지 길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만 하는데 자기 혼자 말하다가 길을 찾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교전이나 이런 좋은 책들은 읽다 보면 내가 길을 찾더라. 그래서 난관이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교전을 펼쳐들면은 거기에 반드시 길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만 힘든가, 나만 이런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고비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저 사람 뭔 걱정 있어 하지만 다 걱정 한 가지씩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푸는 방법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푸느냐, 아니면 나만 이래 하고 자꾸 나를 괴롭히면서 푸느냐 하는 거에 차에 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 사람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 물론 복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좋은 분도 만났고 봉공회장도 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웃느라고 친구들한테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우리 아버지 같이 좋은 분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저라고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신법으로 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열심히 교전 열심히 보시고, 또 틈나는 대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긍정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타원님과 말씀 나누면서 답게 산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나를 나답게 가꾸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일산교당 제타원 오혜연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